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관광업계에선 벌써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가 다음 달 9월 28일부터인데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최대 6일까지 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인 검토 지시를 내렸는데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이게 사실은 저는 오늘 발표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10월 2일 똑같이 임시공휴일을 지정을 했는데 한 달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뭐 거의 이번 주 오늘 국무회의를 했으니까 주재를 했으니까 용산청사에서 오늘 발표할 줄 알았는데 발표가 좀 지연되는 걸 보면 걱정거리가 좀 있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2일 하루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추석 연휴가 6일이라는 황금 연휴가 만들어지는데 예. 더 큰 문제는 뭐냐?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차 휴가를 소진하도록 회사에서 광고하고 있어요. 왜냐? 이거 해 넘어가면 비용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10월 3일이 개천절인데 화요일이에요. 수, 목, 금, 4, 5, 6, 3일만 연차를 내면 최장 10월 9일 한글날까지 열 이틀간에 정말로 황금 같은 연휴를 즐기게 됩니다. 예. 열 이틀을 쉰다. 교사 하시는 분 제외하고 일반 직장인이 꿈꿀 수 없는 굉장히 그렇죠. 장기간 휴가이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자칫 정부가 임시공휴일 멍석을 깔아줬는데 돈은 해외 가서 다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수 어쨌든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좀 독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 유인책, 당근책들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발표가 좀 지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늦어도 다음 주 국무회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되면 경제에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과거에 이런 경우에는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체 휴일이 있고 임시 공휴일이 있어요. 대체 공휴일은 뭐냐? 이게 약간 결이 다른데 물론 예. 직장인 입장에서는 다 쉬는 겁니다. 대체 휴일은 3월 1일이고 8월 15일은 공휴일인데 공교롭게도 주말과 겹쳤어요. 하루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하루 평일을 쉬게 해주는 거, 대체로 쉬게 해주는 게 대체 휴일제라면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내수나 소비를 감안해서 수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샌드위치 데이. 하루 걸러 하루 쉬게 되는데 중간 평일에 하루 더 쉬게 되면 사흘 동안 쉬게 되잖아요. 예. 그만큼 더 쉬는 만큼 뭐 밖에 나가서 소비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외식도 하시고 선물도 사고 돈 좀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에도 이런 이제 임시 이제 공휴일을 지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대경제연구원이 2020년 8월 17일 그때 임시공휴일 하루 지정을 했어요. 예. 그걸 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임시공휴일에 우리 국민 전체가 쉴까요? 전체가 못 쉽니다. 절반 정도밖에 못 쉬어요. 왜냐? 사실은 이 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항공이라든가 철도라든가 또 기업체에서는 반도체 공장, 철강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산은 우리 국민 가운데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가정을 절반 정도 쉬는 걸로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1인당 그리고 이 직접 한 8만 한 4천여 원 정도를 이제 직접 소비를 하더라. 그걸 포함하게 되면 그게 한 2조 1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포함하면 직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2천억 원대에 이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에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4조 원대 이 경제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걸 역산해 봤어요. 4조 원이라고 하면 뭐 우리 국민 2명 중에 1명이 쉰다라고 했을 때 한 1인당 평균 한 16만 원 정도 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뭐 리즈너블하다. 그 정도라면 뭐 국내 여행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해외 여행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고국 나들이 뭐 영화 국장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이벤트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면 가장 반기는 게 관광업계일 것 같긴 한데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길어지면 좀 해외여행을 나가시는 분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일각에서 있거든요. 네, 진짜 해외여행 계획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방송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방송은 예. 이제 특수 시설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휴일 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24시간 뉴스라는 채널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제 임시 공휴일 최소 적게는 6일, 길게는 열이틀 쉴 수 있어요. 예. 자, 이러자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온라인을 보게 되면 관광 유통업계는 반색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사흘 휴가 내면 열이틀까지 쓸 수 있으니까 중장거리 노선 알아보고 있어요. 그동안 못 가봤던 미주 노선 가보고 싶다. 유럽 노선, 중남미. 여기는 길면 길수록 좋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장거리 한 여행사를 통한 예약에 봤더니 장거리 상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단거리도 인기 있는 데가 있어요. 요즘 뭐 일본 가면 돈 쓸 말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오사카, 태국의 방콕 같은 데 경우에는 항공권 티켓이 매진되거나 아니면 항공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항 노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저가 항공도 있고 또 외국산 항공도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몰리게 되면 가격은 발에 공급이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릅니다. 예. 그런데 또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게 이렇게 휴무가 늘어나면 좀 조업 일수가 줄어들면 현장 운영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불편한 진실 정말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 만성적으로 인력난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이에요. 예. 이분들은 사람 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임시휴일 하면 하루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면 매출에 직격탄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경영자 총협회에서도 사실은 대기업들도 공장 가동을 줄이게 되면 어마어마해요. 앞서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루 쉬는 것으로 인해서 4조 원대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경총이 밝힌 걸 보면 2013년 기준입니다. 예. 지금 대체 공휴일로 평일 하루 쉬게 되면 28조 원 규모의 생산이 줄어들고요. 또 그래도 필수 시설은 인력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 8시간 근무하게 되면 통상 임금의 150%. 8시간 넘었어요. 이거는 OT라고 연장 근무예요. 그러면 통상 임금의 200%를 줘야 돼요. 그에 따른 인건비가 4조 3천억 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해서 총 32조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마냥 좋은 거냐? 사실은 이제 쉬면 뭐 좋긴 좋겠지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매출 감소는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뭐 명함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 좀 추가 조치를 내놓을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과거에 이런 경우에 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나 아니면 주요 관광지를 좀 무료로 개방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설 명절, 추석 명절 이제 정말 전 국민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도 이제 똑같은 단골 메뉴였어요. 적어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해주고 각종 공항이나 이제 관광지의 경우에는 이제 입장료를 좀 이제 무료로 이제 개방하는 것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뭐 6일 내지 10일 쉴 수 있다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예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돌리겠어요? 돌리려면 뭔가 이거보다 더 센 인센티브 당근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뭐냐? 우리 보면 국내 여행하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숙박 쿠폰. 숙박 쿠폰을 한 몇십만 장 이상 많이 뿌렸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추석과 이제 겹치다 보니까 추석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뭐 특히나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차원에서 소비 쿠폰, 농축산물을 할인해서 살 수 있는 쿠폰 등을 많이 뿌려왔는데 이것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뭔가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좀 나와서 정말로 한두 명이라도 해외여행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지 말고 좀 인근에서 인근 고궁 방문하고 그다음에 뭐 제주라든가 뭐 그리고 뭐 일부 이제 강원이라든가 내수로 좀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수 관광도 지금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일정 때문에 이제 짧게 여행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주요 관광지를 돌 텐데 여기도 지금 숙박시설의 경우는 예약이 거의 많이 찬 곳이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 거품을 좀 빼는 게 그런 예. 노력을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예, 저희도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분명히 휴가지 고물가가 잡는 게 필요해 보이고 또 이런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 따라 안 가시죠. 예? 제가 백화점에 가서 사과를 집었어요. 2개 가격이 11,000원이었어요. 저는
사과 하나를 5,500원 주고 산 건 전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물가가 잡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과일, 핵과일의 경우에는 1년 일모작이잖아요. 올해 난 거, 태풍 피해 있었고 폭염이 있었고 굉장히 이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작과 낙과로 인해서 상품성도 떨어져요. 굉장히 이제 흠집이 있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모양은 좋은데 당도도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거의 1.5배 이상 올랐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석 물가 아마 차리시는 분들 이제 조만간 이제 장바구니 물가, 주요 차례상에 올리는 이제 성수품들의 가격이 나올 텐데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월, 7월은 2% 물가를 받는데 두 달 천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8월과 9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3% 초반으로 상승할 것이다. 예. 경제 지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는 경제수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이 농축수산물도 무섭지만 아마 기름 넣으시는 분들 일주일마다 가면 리터당 150 올랐다라고 체감하실 거예요. 지금 지난달만 하더라도 휘발유 지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 한 리터당 1,500원대였는데 지금 1,700원대고요. 전국 평균이. 예. 서울은 1,800원대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류세 인하를 그대로 유지해서 이거거든요. 이 10월까지 2달 연장했잖아요. 만약 10월 넘어가서 이런 고유가가 계속이 된다면 물가에 이 에너지 가격이 미치는 파급의 현장이 가장 커요. 지난달 물가가 2%대에 떨어지는데 1등 공신 에너지 가격 하락이었어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적게는 22%, 많게는 33% 급락하면서 물가를 1.3%포인트 이상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 가격이 지금 배럴당 80달러 중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이게 만약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지표 물가도 굉장히 불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농축수산물 가격 좀 언제쯤 안정세에 접어들까요? 저는 과일 가격은 안정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사과 배는 예. 1년에 한 번 이제 수확을 해서 저장해서 내년 핵과일 나올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물론 상추라든가 시금치라든가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추석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가장 많다 보니까 조금은 가격이 오를 수 있겠지만 정부도 이거예요. 추석이 지난 뒤에는 이제 이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또 좀 결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예.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과일의 경우는 상당히 좀 비싼 과일을 1년 내내 먹어야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채소류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이제 뭐 시설 재배라든가 기간 재배라든가 이건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비싸다 그러면 꼭 이것만 찾고 싶은 심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물 세트도 단일 품목이 아니라 사과나 배 단일 품목으로 구성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뭐 망고도 넣고 거기다가 뭐 샤인머스켓이라든가 샤인머스켓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멜론 같은 아마 외국산 이제 과일도 제상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예,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좀 살펴보죠.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로 유지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일각에서 좀 낙관적인 전망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부 특히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를 5연속 동결하면서 지난 5월에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췄어요. 0.2%포인트 큰 겁니다. 근데 지금 올해 연말까지 석 달 남았잖아요. 서너 달 남았는데 예. 여기서 또 낮추면 모양새가 좀 빠지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중국이 가장 큰 변수예요. 우리 하반기 상저하고를 예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리오프닝 재개하게 되면 우리 수출이 좀 개선될 겁니다. 여기다 반도체 잘 팔릴 거고요. 그런 걸 기대했는데 두 개 다 기대치 못 미쳐요. 중국은 지금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중국 수출이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교역을 해서 미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려 23조 원 이상 오히려 중국에 이제 달러를 갖다 줘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가 여기서 더 심화가 되면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유지를 했지만 이게 1.2에서 1.3%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단서를 달고 있고 예. 특히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또 낮췄어요. 한은이 2.3에서 2.2로 낮췄지만 그러나 외국계 증권사들의 견해는 좀 더 다릅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에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1.1, 내년이 1.9예요. 우리나라가 2년 연속 1% 저성장한 건 전쟁 이후 없습니다. 1954년 관련 통계 작성한 이후 처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이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걸 타개하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30년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중국의 심각한 경제 침체 등 좀 대외적인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6년 5개월 만에 또 방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에 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큰 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본 관광객 2사람 오는 것보다 중국 관광객 1명이 와서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업계에서는 단체 관광이 시작이 됐고 이무 페리의 경우에는 3월까지 입항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하니 오면 돈 좀 쓰지 않겠느냐. 한국은행은 중국인 관광객이 올해 업계에서는 한 300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은은 100만 명 정도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08%포인트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300만 명이 와주게 되면 0.24%포인트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 성장률을 끌어올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아마 유통업계부터 면세점, 백화점, 각종 지자체가 나서서 유커를 이제 모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전처럼 과연 큰 손으로서 유커들이 돈을 쓸 거냐. 굉장히 옛날에는 단체 관광에서 그 코스가 있어요. 쇼핑하기 위해서 면세점 들리고 화장품, 값비싼 화장품 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전기밥솥 사고 코스가 있는데 화장품은 좀 뜸한 것 같고요. 전기밥솥은 좀 사가는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업종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서 아마 중추절 이게 아마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방문해서 돈을 쓸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